류현진 볼티모어전서 6이닝 2실점 9원 동점 허용해서 삼승은 불발. 6회까지 3대2로 앞선 상황으로 승리투수 요건을 만들었으나 아쉽게도 8회에 불펜이 1실점하면서 승리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토론토는 연장 10회 승부치기에서 그리치게 끝내기 2점 홈런으로 5대4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류현진은 7번째 등판인 살렘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삼진 7개를 곁들여 6이닝 동안 2실점했습니다. 류현진은 매 이닝 안타를 맞는 등 안타 8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8개 아니에요. 8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타들도 잘 맞은 타구 거의 없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19에서 3.16으로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이 지금 불만스럽죠. 먼저 1회 선두 타자 알베르토의 허를 찌른 3루수 앞 번트 안타로 1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이전 류현진을 상대하면서 3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했던 타자죠. 알베르토는 메이저리그에서 좌투수에게 가장 강한 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경기에서 1회의 번트를 댔고 완벽하게 류현진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2번 타자 산탄데르는 반대로 류현진에게 매우 강했던 타자여서 큰 위기라고 생각했고 그 위기는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산탄데르가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는데 중견수 그리치기 20m 이상 전력 질주하면서 몸을 날리는 다이빙 캐치로 타구를 걷어냈습니다. 그리치기의 환상적인 호수비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거죠. 그리고 다음 타자 이글레시아스를 유격수 병살타로 요리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류현진은 커브, 컵페스트볼, 빠른볼 등 각각 다른 결정구로 3회 투아웃까지 삼진 4개를 솎아내며 호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두 번째로 만난 알베르토에게 또 우전 안타를 내줬습니다. 좋은 타구가 나오기 어려운 높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쳐내면서 류현진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탄데르를 마주했는데 류현진은 직접 직선타로 걷어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류현진은 4회 선두 타자에게 또 좌전 안타를 내줬으나 4번 누네스, 5번 세베리노를 연속 뜬공으로 잡은 뒤에 마운트 캐슬마저 유격수 땅볼로 요리해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5회 별다른 위기는 없었고 4회 5회를 19개로 처리하면서 투구수를 줄였고 7회까지도 가능할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토론토는 볼티모어 자완투수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3회까지 꽁꽁 묵혀 있었는데 4회에 게레로 주니어가 홈런을 치고 이어서 에르난데스가 백투백 홈런을 치면서 단숨에 2득점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아메리칸 리그 홈런 선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한 번에 찾아옵니다. 다시 만난 알베르토에게 중전 안타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큰 타구는 없었지만 그 콜로라도 아레나도가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1사 1루에서 이글레시아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습니다. 1사에 1, 2루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2, 3루 상황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구리엘이 타구를 처리할 때 미끄러지면서 주자들에게 기회를 줬고 구리엘의 송구가 황당하게도 2루와 3루 사이로 류현진에게 공이 오면서 주자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것입니다. 류현진이 재빨리 2루로 송구했지만 비디오 판독을 해도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지만 이글레시아스의 태그를 피하는 동작이 솔직히 센스 만점이었습니다. 1사 2, 3루 최대 위기였던 류현진은 다음 타자를 어렵게 상대했고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허용합니다. 이건 의도적이기도 했죠. 삼진을 만들지 않는 이상 1, 2루를 채워서 병사를 유도하는 게 더 좋은 시나리오였고 어차피 다음 타자에게 삼진을 만들어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류현진은 그 시나리오대로 잘 풀어갔습니다. 세베리노를 너클컵으로 삼진을 낚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아웃의 만루 상황. 류현진의 위기 관리 능력은 차원이 다른 투수인 만큼 심장이 쫄깃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좋은 쪽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네, 마운트 캐슬이 타석에 섰고 3루수 땅볼을 잘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사이에 봉변이 일어납니다. 3루수 쇼가 송구 실책이 일어나면서 게레로 주니어도 이 바운드공을 포구하지 못하면서 참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네, 득점권 주자 2명은 홈인을 하면서 순식간에 동점이 되었습니다. 네, 류현진도 하늘을 보면서 허탈했죠. 네, 진짜 허탈했을 거예요. 네.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감독도 에이스를 믿으며 이닝을 잘 마무리하도록 믿어줬고, 류현진은 에이스답게 힘이 빠졌음에도 발레이카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쇼의 실책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팀이 승리하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네. 디그롬도 승수가 그렇게 없는데도 사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승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평균 자책점이니까요. 네. 팀은 6회에 볼티모어의 실책으로 1득점을 하면서 류현진의 승리 투수 요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회가 돼서요, 10분도 안 돼서요, 메이저리그 기록원은 실책이 아닌 내야 안타로 정정하면서 실점 2점 모두 류현진의 자책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팬들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비자책점이라면 오늘 경기로 다시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통산 방어율이 2.99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도 2.68까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려버린 거죠. 어쩌면 승리 투수 되는 걸로 만족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불발되었습니다. 3대2로 앞선 8회에 토론토 수호신 로마노를 올렸는데 로마노가 솔로 홈런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충격은 끝나지 않고 10회 연장 승부치기에서 볼티모어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오히려 토론토가 패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노를 탓할 수 없는 건 홈런을 맞은 뒤에 확인 결과 로마노는 손가락에 부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구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패색이 짙은 토론토의 10회 투아웃 2루 상황. 네. 1회에서 류현진을 도왔던 그리치기 10회 말 투아웃에 투런 홈런을 때리면서 드라마를 연출하고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농담 삼아서 류현진이 주인공이 될 경기를 가로채간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토론토의 승리, 다행이죠. 네. 왜냐하면 이런 승리가 쌓여져야 토론토 돌풍을 일으키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이 가능할 수 있고 포스트 시즌에 선발 투수로 등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류현진의 이 실점은 분명 다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정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만큼 상식적으로 정정이 맞겠죠? 네. 설마 류현진이 이달의 선수 될까봐 막는 건 아니었겠죠. 네, 돌아보면 1회에 그리치기 호수비가 없었다면 더 위험할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쌤쌤이라고 하죠. 평균 자책점만 낮춰주십시오. 네, 그럼 우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류현진의 다음 경기 마이애미와 경기, 이 경기도 우리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